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의 휴전을 합의한 게 오늘이 첫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레바논을 공습했고요.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레바논이 휴전 합의의 대상인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칫 휴전 합의 전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시작된 첫날, 이스라엘은 오히려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상대로 개전 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벌였습니다. 전투기 50여 대를 동원해 10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레바논 곳곳이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뀐 가운데 한꺼번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Within 10 minutes, it seems that the Israelis have hit 100 sites all over Lebanon, creating panic all over Beirut and the country.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휴전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עמדנו על בידול הזירות בין איראן ללבנון כדי לשנות את המציאות בלבנון ולהסיר איומים מעל תושבי הצפון.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하며 레바논 문제는 앞으로 열릴 종전협상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명백한 휴전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습니다. 오전에 선박 2척의 통과를 허용한 이란 해군은 곧바로 태도를 바꿔 허가 없이 지나가는 선박은 모두 격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레바논 공격이 계속되면 휴전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 쪽에선 이스라엘의 군사 요충지에 대한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란의 항의를 받은 중재국 파키스탄은 휴전 합의를 위반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모든 당사국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파키스탄도 레바논이 휴전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던 만큼 사실상 이스라엘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And it seems that a lot will depend actually how America manages to contain Israel. That's going to be very important, and whether there could be a lasting peace. 여기에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기반 시설을 노린 공습이 간헐적으로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아슬아슬한 휴전 합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휴전이 벌써 위태위태한데요. 일단 백악관은 미국과 이란 간의 첫 종전협상이 오는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함께 핵무기 원료인 이란 농축 우라늄의 미국 반출을 핵심 조건으로 내세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유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협상이 오는 토요일에 열린다고요? 네, 백악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11일 토요일 오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협상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협상단을 이끌며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럴드 쿠슈너가 함께 파견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대면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휴전 합의 첫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의 통행이 멈췄다는 이란 매체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해협을 오가는 선박의 통행량 증가를 포착했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란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레빗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 was made aware of those reports before I came to the podium. That is completely unacceptable. And again, this is a case of what they're saying publicly is different privately. We have seen an uptick of traffic in the strait today.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욕심을 그대로 드러냈네요.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ABC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걸 합작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해협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교통량 증가를 도울 것이라면서 많은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며
큰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해 재건 비용으로 쓰겠다는 이란 측 주장을 수용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미국도 징수에 관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Us charging tolls? Iran. What about us charging tolls? Is that something you're considering? I'd rather do that than let them have them, right? Why shouldn't we? We're the winner. We won, okay? And we have a concept where we'll charge tolls, okay? 이와 관련한 질문에 백악관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이며 향후 2주간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나 다른 것과 관계없이 어떤 제한도 없이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종전 협상의 또 다른 쟁점으로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가 부상하고 있네요. 네, 이란은 핵무기 원료가 될 수 있는 순도 60% 고농축 우라늄 440kg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이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라늄 농축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이란과 협력해 깊숙이 파묻혀 있는 B2 폭격기에서 나온 핵먼지를 파내고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6월 타격했던 이란의 지하 핵시설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급 우라늄을 꺼내오겠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이란은 우리에게 고농축 우라늄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헤그세스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know exactly what they have, and they know that, and they will either give it to us, which the president has laid out. They'll give it to us voluntarily. We'll get it. We'll take it out. 이란이 자발적으로 농축 우라늄을 넘기지 않을 경우 군사작전을 통해 확보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오늘 브리핑에서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인계할 의사를 시사했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축 우라늄 문제는 대통령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레드라인이라며 협상의 최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시작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서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은 10개 항 종전안에서 우라늄 농축도에 대한 협상과 농축 권리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라늄 처리가 협상을 통해 이뤄질지는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에 달려있을 전망인데요. 이란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완전 해제와 중동 주둔 미군 철수,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0개 항의 종전안을 기초로 한 협상이 진행되고 미국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종전에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당장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에너지 충격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시장의 충격이 길게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롤 총장은 독일 일간주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인프라가 대거 손상됐고 복구와 재가동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에너지 공급과 관련한 여파를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의 경우에는 이번 달까지는 큰 문제 없이 버티겠지만 몇 주가 더 지나면 경유와 등유 공급이 훨씬 어려워지고 항공교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양측은 서로에 대한 공격과 극한 압박에 집중하면서 긴장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 직전까지 갔던 위태로운 40일간의 일지를 김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전격적인 테헤란 공습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길었던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n. 하루 만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사실까지 발표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ורבים הסימנים שגם הרודן הזה איננו. הבוקר סיכלנו בכירים במשטר האייתולות, מפקדים במשמרות המהפכה, בכירים בתוכנית הגרעין. 이란 수뇌부가 다수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기에 상황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란은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주요 시설을 공격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과 인근 미군 기지들을 겨눠 반격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이 피격됐고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해협 봉쇄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친미국가와 친이란 국가들에까지 여파가 퍼지는 가운데 계속된 공격에도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던 미국은 해병들까지 중동으로 이동시키며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In Iran, because the Iranian regime has told Sky News, if you put boots on the ground in Iran, it will be another Vietnam. Are you afraid of that? No, I'm really not afraid of anything. 전쟁이 3주를 넘기고 교착 상태에 이르자 미국과 이란은 압박과 물밑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며 줄타기를 벌였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발전소와 하르그 섬 공격을, 이란은 호르무즈 완전 봉쇄를 압박의 카드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세운 뒤 이익을 끌어내는 트럼프 대통령조차 세 차례나 최후 시한을 연기할 정도로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개전 40일째, 주변국들이 확전 대비까지 하며 긴장하던 순간 최종 협상 마감 시한을 90분 남기고 미국과 이란은 극적으로 조건부 휴전의 뜻을 모았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자, 이렇게 파국 직전에 이란이 휴전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중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중국이 막판 설득에 나선 배경과 또 그것이 결정타가 된 이유가 무엇일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명 파괴까지 운운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에도 영구 종전을 고집하며 버티던 이란. 막판의 입장을 바꾼 건 그동안 뒷배 역할을 해온 중국의 설득이 결정적이었다는 후문입니다. 파키스탄에 이어 중국까지 말리고 나서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이란의 체면을 적당히 살려준 겁니다. با بی‌اعتمادی کامل به طرف امریکایی از روز جمعه 21 فروردین در اسلام آباد آغاز خواهد شد. 트럼프 집권 1기 이란에 최대 압박을 가할 때 중국은 제재에 막힌 석유를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2021년엔 이른바 25년 전략협정을 맺어 경제 봉쇄에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중국의 4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와 이란의 헐값 원유 공급을 맞교환하는 계약입니다. 이번 전쟁 국면에선 이른바 페트로 위안이 이란의 항전 자금줄이 되기도 했습니다. 휴전이 불발돼 미국이 석유시설 공습에 나설 경우 이 같은 중국-이란 관계는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이란과 세계 경제의 파국은 물론 중국도 막대한 직접 투자 손실을 보게 되는 셈입니다. 王毅外长同相关国家的外长先后26次通话。中国政府中东问题特使赴中东和海湾地区穿梭访问。 휴전과 다음 달 트럼프의 방중이 직결된다는 점도 중국이 막판에 입김을 넣은 배경으로 꼽힙니다. 파키스탄에서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사이 중국 외교부장은 평양을 찾아 미국과談판에 앞서 한반도 문제 사전 조율에 나섭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위기를 맞았던 전기차가 다시 인기를 되찾았습니다. 휴전은 이뤄졌지만 이란 전쟁 이후 유가가 많이 오르자 소비자의 관심이 커진 걸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최대의 자동차 전시회인 뉴욕 오토쇼. 이란 전쟁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인 1갤런 3.78리터에 4달러를 넘어서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자동차 업체들은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하며 거대 시장인 미국 소비자 재공략에 들어갔습니다. So we're excited to have this new Seltos being on the market later this year with a gasoline-powered engine, and then a little bit later this year, an electric version, or I should say a hybrid version, because we know people are sensitive about fuel prices. 미국 소비자들이 주행 중 배터리가 방전될지 두려워하는 주행거리 불안 대신 치솟는 주유비에 대한 불안에 더 시달리는 심리를 노린 겁니다. You know, and with our lineup of gas, electric, and hybrid vehicles, we can play very well. We have very fuel efficient and affordable vehicles. So, you know, regardless where the market goes, we can play. 지난해 미국 자동차 판매량의 9.6%를 차지했던 전기차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구매세액 공제 혜택 폐지로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세액 공제가 끝난 지난해 9월 30일 이후 3개월 동안 점유율은 6.5%로 떨어지며 2022년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We saw how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is and the increase in fuel prices is bringing some customers back to EVs. 고유가는 하이브리드 차 구매를 검토하는 고객의 관심을 전기차로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유가가 안정되면 빠르게 사그라드는 경향이 있는 만큼 포드 등 일부 자동차 업체들은 여전히 전기차 출시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어제 코스피가 단숨에 5,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0거래일 만에 1,47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류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가 5,800선에 안착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5.6%나 껑충 뛴 5,804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더니 6.9% 오른 5,872로 장을 마쳤습니다.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삼성전자는 7% 올라 21만 원대에 복귀했고 SK하이닉스도 12% 올라 100만 원대에 재진입했습니다. 코스닥도 4.6% 오른 1,084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가다 5% 오른 1,089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로 우리 증시가 날아올랐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는 15거래일 만이었습니다.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로 지수가 급등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도를 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부분이 투자 심리 호전을 이끌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릴 기미가 보이자 WTI, 미국 서부 텍사스산 유와 브렌트유는 1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3원 내림 1,47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400원대 환율은 지난달 25일 이후 10거래일 만이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 운송, 물류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고충을 들었습니다. 화물 차주를 위한 대출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등 부담 완화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수출입 화물을 실은 트럭이 집결하는 경기도 의왕의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둘러봅니다. 기름값 급등과 물량 감소로 애를 태우는 운송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을 찾은 겁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폭이 크고 그것 때문에 화물 수송업계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의 핵심 당국자들이 총출동한 자리에서 화물 차주들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드러난 유가 연동 보조금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지원 상환이 묶여 있어서 유가가 2,000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오르는 비용만큼을 모두 우리가 떠나야 되는 구조라서 트럭 할부금 갚는 것도 벅찬데 차량 가격이 비싸 소상공인 대출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차량 가액이 3억이 넘는 거여서 은행 대출도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좀 별도로 고충을 들은 이 대통령은 화물 차주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대출 지원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리로 지원해 줄 수 있게 가능할 것 같고. 간담회에선 단기 처방을 넘어 경유를 주로 쓰는 화물 트럭을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을 국가가 보조금이 됐든 또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할 때 그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정부는 리터당 1,961원으로 경유 가격 상한이 묶인 유가 연동 보조금 제도 개선과 심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할부 상환 유예 등을 공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추가 지원 방안 검토도 관계부처에 주문했는데 김민석 총리는 건설업계를 찾아 고조를 마쳤습니다. 치솟은 원자재 가격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 끝나도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둔화 등 고유가 후폭풍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로 보고 관련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2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하고 2000년대 들어서 두 번째로 긴 34개월 연속 흑자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한 달 전인 2월보다 3조 5천억 원 증가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3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가공 업계와 협의해 돼지고기 주요 부위 가격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거둔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 57조 원은 인공지능 시대 수요가 늘면서 급등한 D램과 낸드 플래시 판매가 뒷받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계약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행법을 기초로 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유감 표명을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평가를 했죠. 근데 그러면서도 군사 도발은 계속했습니다. 이틀 동안 3차례, 어제만 2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적대적인 적수 국가란 점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변하지 않는다며 관계 개선 기대는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하루 2차례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전에 동해상 240km 지점으로 여러 발, 오후엔 한 발을 700km 이상 날려보냈는데 모두 우리나라가 사정권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하루 전에도 평양 인근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지만 발사 직후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사 실패에도 이틀 연속 무력 시위를 벌인 건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북한 내 대남통인 장금철 외무성 일부상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유감 표명에 대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를 우호적으로 읽는 건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를 보여줬다는 김정은 위원장 언급을 남북 정상 간 간접 소통으로 해석한 우리 정부 평가를 깎아내린 겁니다. 담화의 핵심은 분명한 경고라며 가장 적대적인 적수 국가라는 한국의 정체성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사태를 외교적 성과로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을 향해 유엔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며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에 호응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를 고려해 대비태세 유지에 더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무려 6년 7개월 만에 이뤄지는 방북인데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이틀 동안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외무성 초청이란 사실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방문 목적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시에 왕 부장의 방북 일정을 발표한 중국 외교부는 양국 정상의 공동인식 이행과 교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王毅外长此访是中朝双方落实两党两国最高领导人共识，推动双边关系发展的重要举措。 북러 간 밀착으로 한동안 이상 기류를 보이던 북중 관계는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이후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최근엔 평양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철길과 하늘길이 6년여 만에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왕 부장의 이번 방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7개월 만으로 일단 최선희 외무상과의 양자회담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 예방 등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방북 시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소식이 전해진 당일 방북 일정이 발표됐고 당장 다음 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란 문제에서도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중국이 트럼프, 김정은 간의 재회동에 어떤 역할을 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고.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연설 등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감찰과 직무배제에 이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데요. 여당은 추가 징계와 탄핵 소추까지 거론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와 여야 의원 면면이 비슷한 국회 법사위에서도 박상용 검사 이슈는 블랙홀 같았습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른바 회유 녹취록에 항변하면서 각종 방송에 출연한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라며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 나아가 탄핵까지 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하면 깡패지 검사냐? 박상용은 깡패라고 보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박상용 검사 입장문에 구구절절 틀린 말이 있느냐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거듭 문제 삼는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일련의 모든 게 결국 하나,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의 죄지우기, 이걸로 일관이 된다. 여야의 평행선 속에 법무부 수장은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 때문에 오해를 받을까 봐 중심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해를 받을까 봐 더 엄격하게 공정성과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했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그러니까 주범으로 엮으려고 한 사실이 있냐라고 해서 없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어회? 그게 뭐 우리는 엄청나게 비싼 줄 알았어요. 한 10만 원짜리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갈비탕 뭐 가격보다도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 먹고 의증을 했어요? 당시 발언 영상까지 틀며 경론을 벌인 끝에 법여권은 박 검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즉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국조특위는 오늘 수원지검 1313호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여권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철저한 현장 검증을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분, 초까지 따지는 시연을 통해 허구성을 증명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현장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월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본경선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현희, 박주민, 정원호 새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그제부터 3일 동안 진행한 본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선 1위 후보가 과반을 득표할 경우에는 그대로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고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1, 2위 예비후보 간의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이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쳐온 주호영 의원이 보수 재건을 위해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걸림돌은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장 대표에게 공천 실패와 절윤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금 국민의힘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그 자체라고 직격했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선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항고심 판단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과 제주,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비가 내릴 때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걸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리는 양도 많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는 1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남과 남부 내륙에도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또 제주 산간에는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최대 60mm의 봄비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9.2도, 청주 9.5도, 안동 7.9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안동 15도, 대구 16도로 어제보다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휴전 합의 첫날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레바논을 공습하자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레바논이 휴전 합의 대상인지를 놓고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자칫 휴전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비난하면서 침략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휴전 협상을 중재한 파키스탄도 합의 위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모든 당사국에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번째 종전 협상이 현지 시간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린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란은 침략의 완전한 종식 등 10개항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원료 확보까지 언급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통행료 징수의 일정 부분 참여해 관리비 성격의 수익을 확보하려는 구상을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을 합의한 첫날인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레바논이 휴전 합의의 대상인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칫 휴전 합의 전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고층 건물이 밀집한 시내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간 첫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는 비명과 사이렌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한 이스라엘은 오히려 공격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전투기 50여 대를 동원해 100여 곳을 타격하는 개전 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벌였습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Within 10 minutes, it seems that the Israelis have hit 100 sites all over Lebanon, creating panic all over Beirut and the country.
이스라엘은 또 지상군을 투입한 레바논 남부 지역을 중부로부터 완전히 분리했다고 밝히고 추가적인 작전을 예고했습니다. 휴전이 발표된 뒤 곧바로 공격을 중단했던 헤즈볼라는 명백한 휴전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يحترم الإسرائيلي هذا الأمر أم لا يحترمه هذا شيء آخر ولكن بالوثائق اللي تم التوصل إلى بالإعلان اللي حكيه رئيس الوزراء الباكستاني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오전까지 일부 선박의 통과를 허용했던 이란 해군은 오후 들어 허가 없이 지나가는 선박은 격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지 않으면 처절한 보복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언론에선 휴전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란의 항의를 받은 중재국 파키스탄은 휴전 합의를 위반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And it seems that a lot will depend actually how America manages to contain Israel. That's going to be very, very important, and whether there could be a lasting peace. 유엔은 지난 한 달여간 레바논에서 어린이 150명을 포함해 1,500여 명이 숨지는 인도주의적 참사가 벌어졌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이렇게 첫날부터 휴전이 위태로운 배경에는 역시 전쟁이 끝나길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목표가 남았다면서 언제든지 전투에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휴전 합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배제됐다는 일각의 분석을 일축했습니다. 이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 대해 이란이 완패했으며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휴전은 목표로 가는 길에 잠시 멈춰선 것뿐이며 언제든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יש לנו עוד יעדים להשלים, ואנחנו נשיג אותם, או בהסכמה, או בחידוש הלחימה. כי אנחנו ערוכים לחזור ללחימה בכל רגע שיידרש. האצבע על ההדק. 이번 발언은 휴전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와 올해 이란과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이란은 이미 핵무기를 갖게 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반드시 국외로 내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도 과시했는데 이번 휴전 합의에서 이스라엘이 배제됐다는 분석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הלילה נכנסה לתוקפה הפסקת אש זמנית בת שבועיים בין ארצות הברית לבין איראן בתיאום מלא עם ישראל. לא, הם לא הפתיעו אותנו ברגע האחרון. 이스라엘은 휴전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레바논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4년 무선 호출기 폭발 작전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며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הזנו את נעים קאסם שהחיזבאללה ישלם מחיר גבוה מאוד על תקיפת ישראל בשליחות איראן, והיום מימשנו עוד שלב בהבטחה. גם תורו האישי של הארכי-טרוריסט נעים קאסם יגיע.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은 휴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이란 전쟁의 출발점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집요하게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타격을 낳은 이번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호전적인 태도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이란 측에 공식적인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의 공격 행위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란이 입힌 모든 손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영내 모든 적대 행위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조건 없이 재개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합의 조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번째 종전 협상이 현지 시간 오는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협상단에는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참여한다며 첫 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에 열릴 것이고 우리는 대면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요점은 단 하나뿐이라면서 비공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수많은 합의안과 목록, 서한들이 사기꾼인 사람들에 의해서 유포되고 있다며 연방수사로 이들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요점은 단 하나뿐이며 협상 기간 비공개로 논의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들 요점은 우리가 휴전에 합의한 근거로 합리적이며 쉽게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바스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침략 종식 등 10개 항을 기초로 종전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라가치 장관은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논의를 했다며 그 내용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아라가치 장관은 이란이 제안한 10개 조항을 협상의 기초로 삼기로 한 합의가 지켜지고 미국 측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영내 안정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 주둔 미군을 협조한 회원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외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던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에도 이런 방침을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들어간 상황에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어제 오후 6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77원으로 어제보다 9원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경유값도 9원 오른 1,969원을 기록했습니다. 2,000원을 돌파한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13원으로 10원 뛰어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유값도 11원 상승한 1,994원으로 조만간 2,000원 선을 넘어설 걸로 전망됩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자동차 공업사도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차량 도색에 쓰이는 페인트와 오일류 가격이 가격 상승이 현실화하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작업자가 도색 작업에 앞서 차량 표면을 다듬습니다. 철판 위에 페인트를 뿌려보며 눈으로 색깔을 맞춰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차량 도색에 쓰이는 페인트와 신어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페인트는 원유에서 추출되는 나프타를 이용해 만드는데 나프타 재고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페인트 업체는 주요 제품 가격을 20% 이상 인상했고 희석제로 쓰이는 신어는 40% 이상 올린다고 통보했습니다. 공업사 대표는 페인트뿐만 아니라 오일류 가격도 크게 인상됐고 제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비조합 측은 이번 달부터 오일류 가격이 최대 35%까지 올랐고 공급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신나를 10통 주문했다 그러면 한두 통뿐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달 안에 재고가 다 소진되면 6,800개 정비업체가 아마 문을 닫아야 될 아마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공업사 직원들은 최근 고객들로부터 수리비 인상을 물어보는 질문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요새 오른 게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리비까지 인상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있으신 편이고요.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선언했지만 아직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계속되는 상황.
국내 석유화학 업계와 관련 업체는 원유 공급 재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4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씨 일가의 요양원이 처분을 최소해달라는 행정소송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 요양급여 14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오늘 변론을 끝낼 걸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재판에 불출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일부만 항소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혐의만 다투게 된 서해 공무원의 피격 사건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45분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 또 다른 남성 3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동원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인인 김 씨는 매장 보수 공사를 두고 본사, 인테리어 업체와 갈등을 겪다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장모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6살 조재복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혹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조재복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조재복은 지난달 18일 집에서 50대 장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아내 최모 씨와 함께 대구 신천에 버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과거에 교제했던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보복 살해한 김훈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이코패스 판정도 받았고요. 사전에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토킹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훈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이코패스로 판정됐습니다. 진단검사에서 33점을 받아 기준치인 25점을 훌쩍 넘겼습니다. 범행 동기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가 불리하게 진술할 걸로 예상되자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겁니다. 범행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김훈은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지인 차량에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통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위치 추적 장치 설치를 도운 이 남성을 특정해 조사하고 입건했습니다. 김훈은 또 흉기와 드릴 등을 구매하고 피해자의 직장 인근을 사전 답사까지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훈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와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어린 딸을 키우던 싱글맘에게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면서 불법 추심을 한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사채업자 김모 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717만 1,129원 추징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채권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련의 행위는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했다며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롯데 김진욱이 프로 데뷔 뒤 최고의 투구를 선보이며 팀을 7연패 수렁에서 건져냈습니다. 한화는 선후 SSG에 연승을 거뒀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롯데 김진욱이 KT 배정대와 이강민을 연이어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포효합니다. 선발로 나와 8이닝을 홀로 책임지며 내준 점수는 단 1점. 100개의 공을 던지면서 안타는 3개만 내줬고 삼진은 6개를 빼앗았습니다. 2회 초 힐리어드에 허용한 솔로포가 유일한 5개티였을 뿐 송곳 같은 제구력으로 KT 강타선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롯데 선발 투수가 8이닝을 책임진 건 지난 2024년 5월 박세웅 이후 1년 11개월 만입니다. 무엇보다 팀의 7연패를 끊고 사직구장에 모인 팬들에게 홈 첫 승을 선물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베테랑 김민성이 투런포를 터뜨리고 한동희가 자신의 역대 3번째 도루를 기록하는 등 모처럼 타선도 13개의 안타를 터뜨리며 연패 탈출에 힘을 모았습니다. 비 온 데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안 좋은 상황이지만 더욱더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강백호가 3회 3점 홈런을 터뜨리며 앞서간 한화는 SSG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고 2연승을 거뒀습니다. 5이닝 2실점을 기록한 문동주는 시즌 첫 승을, 9회를 무실점으로 막은 김서현은 첫 세이브를 각각 신고했습니다. 오지환이 최고령 그라운드 홈런 기록을 쓴 LG는 NC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4연승으로 신바람을 냈습니다. 광주에서 기아는 김도영과 나성범이 연이어 홈런포를 터뜨리는 등 타선이 불이 붙으며 삼성의 대승을 거뒀고 두산은 키움에 전날당한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배구에서는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2연승을 거뒀습니다. 1, 2차 연속 패배로 챔피언 결정전 우승 확률이 사실상 0%였는데요. 기어이 5차전 승부로 끌고 갔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하던 1세트는 후반부터 현대캐피탈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23대 23에서 대한항공 임재영의 서브 범실로 한 점 앞섰고 레오의 블로킹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2세트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다 13대 13에서 현대캐피탈이 치고 나갔습니다. 막판 해결사는 역시 허수봉이었습니다. 블로커 3명을 뚫으며 세트 포인트를 가져온 이후 최민호가 허를 찌르는 속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3세트 역시 물고 물리는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25대 25에서 랠리 끝에 현대캐피탈이 역전에 성공했고 이후 6번의 투수 승부는 결국 레오가 마무리했습니다. 30대 29에서 레오가 하이볼을 상대 코트에 꽂아 넣으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 2차전을 먼저 내준 현대캐피탈은 판정 논란 이후 3, 4차전을 내리따내며 기어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4차전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한 번 남았고 정말 우승하겠습니다. 마지막 5차전은 대한항공 홈에서 다시 열립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2패를 먼저 한 팀이 우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현대캐피탈이 새 역사를 쓸지 주목됩니다. YTN 이더울입니다. 입니다. 할리우드 톱스타 메릴 스트립과 앤 해서웨이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의 홍보를 위해 내한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 메릴 스트립과 앤 해서웨이가 한국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메릴 스트립은 이번이 첫 방한이고 앤 해서웨이는 8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Well, I'm very interested in Korean barbecue. Youth culture, I have 6 grandchildren. They all know every word of K-pop Demon Hunters. Here is so special, and I wish we were here for longer so I could do some of the things that I really want to do, like go to the Starlink Library, which has been on my bucket list for so long. 두 사람은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홍보를 위해 내한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1편 이후 무려 20년 만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20년이 흐르며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두 인물이 어떤 관계로 다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In the second shooting that we thought, why didn't we do this sooner? No, because I think this script meets this moment exactly. It's exactly right. We had to wait 20 years, honestly. And in this film, she's had 20 years to go out and live the life that she's wanted to live to the best of her ability. And so I think that she's acquired skills, she's acquired a point of view. 내한 선물로 꽃신에서 착안한 붉은 하이힐을 받자 두 배우는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다시 만난 두 아이콘을 비롯해 1편 주요 인물이 그대로 출연하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는 오는 29일 개봉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상반기 미술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화랑미술제가 개막했습니다. 얼마 전 작품가 100억 원 시대를 연 국내 경매시장 훈풍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김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장부터 새내기까지 저마다 색깔로 꾸며진 169개 갤러리. 44년의 역사를 지닌 화랑미술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작가 중심 기획이 강화된 가운데 50년의 연륜과 신진의 패기를 동시에 담았습니다. 창립 50년을 맞은 화랑협회가 한국 미술 발전에 기여한 여정을 돌아보는 특별전 바로 옆에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발된 10명의 신진 작가 작품이 관람객들의 현장 투표를 기다립니다. 최근 들어서는 20대, 30대 연령대의 컬렉터들이 새로 등장하면서 외연이 넓어지고 미술시장이 확장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서 연령대의 그런 다양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요. 지난달 국내 경매시장에서 100억대 사상 최고 기록이 나온 상황에서 상반기 미술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화랑미술제 성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화랑미술제는 올해의 미술시장의 판도를 열고 또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술 경매시장도 옥션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징표가 되지 않겠나요? 화랑미술제를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질 봄 미술장터. 최근 곳곳에서 개막한 대형 전시들과 맞물려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다녀갈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정화입니다. 가족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 의혹으로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과 관련해 배우 차은우 씨가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 씨는 SNS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했지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차은우 씨 소속사는 세금 논란과 관련해 아티스트 관리 과정의 미흡을 엄중히 인식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씨의 소속자 판타지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일을 단순한 개별 사안이 아닌 회사의 관리 책임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책임 있는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환영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대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S&P 500 기준으로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발표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다시 자극한 세입니다. 문제는 이 휴전이 24시간도 되기 전에 위태로워졌다는 점입니다. 포문을 연 건 전쟁이 끝나길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서 맹렬한 공습을 가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격을 알고 있었다면서 레바논은 휴전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레바논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은 처절하게 보복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란이 당당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휴전 첫날 쿠웨이트에 드론 공격을 감행해서 여러 시설에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과의 첫 종전 협상이 현지 시간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린다고 밝혔지만 상황을 낙관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도 휴전은 휴전이죠. 국제 유가도 급락했습니다. 간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6% 넘게 하락해서 배럴당 $100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었는데요.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이대로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생산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충격이 길게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 상태입니다. 간밤에 눈에 띈 종목으로는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회사 모건 스탠리를 꼽아봤습니다. 주가가 4% 넘게 뛰어올랐는데요. 미국의 대형은행 가운데 최초로 자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고 거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수수료도 경쟁사보다 낮은데요. 신규 자금을 흡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고객의 자산도 줄어드는 셈이 되죠. 이 말은 비트코인 리스크가 모건 스탠리의 리스크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상황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직 서울은 하늘빛만 흐리지만 오전 중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거센 비바람이 예상돼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은 제주도와 전남, 또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도 12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고 8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최고 60mm의 봄비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제주 산간에는 최고 50mm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뿐 아니라 토사 유출 등의 피해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3.9도, 대구 9.6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낮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4도 정도 낮겠고요. 그 밖에 대전과 포항이 15도에 그치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에는 다시 맑은 하늘 아래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높은 파도가 밀려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갯바위나 해안도로에서는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